높은 뜻과 준엄한 말만이 가득했던 시대. 그 속에서 이경석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은 관료로서의 책임의식이었다. 백마산성에 갇혔던 이경석은 1년 후에 효종과 조정의 구명 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청에 의해서 영불서용, 즉 영원히 관직에 등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한해서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2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간 명나라와 은밀히 내통한 사실이 그만 탄로가 나고 만 것이죠. 이때도 이경석은 죄를 뒤집어쓰고 청나라 만주 봉황성에 갇혔고 역시 인조의 끈질긴 노력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경석은 척화를 소리 높여 주장한 일이 없는데도 청나라의 블랙리스트 1순위였습니다. 청나라는 이경석이 서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조선 조정에 위협을 가할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이경석은 나라와 임금을 구한 충신으로 당대엔 칭송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삼전도 비문을 지은 그것도 지조 없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이경석의 신도비. 특이하게 두 개의 비석이 서 있다. 하나는 옛 비석이고 하나는 근래에 새로 세운 것이다. 여기도 막 이게 긁어낸 흔적이 있고요. 그런데 원래의 비석엔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풍화작용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깎여나간 흔적이 역력하다. 그 어렸을 때 우리가 볼 때는 길 옆에 이 비다이가 그냥 있고 받침이 그냥 있고 그 옆에 그냥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고 그 위에 이 가시 그냥 옆에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나와 있는 글씨는 저 위에 전. 네. 전만 조금 이렇게 흐릿하게 보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비문 내용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다가 마모시켰다. 어찌된 일일까? 경기도 박물관에는 이경석이 74살에 현종으로부터 하사받은 궤장이 있다. 궤장이란 공이 높고 이른을 넘긴 신하에게 내리는 의자와 지팡이로 신하로선 최고의 영예다. 궤장을 받는다라는 건 굉장한 영광입니다. 이거는 뭐 100년 만에 뭐 한두 사람 나올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영광이고, 군주가 이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다는 것을 군주가 인정하는 그런 것이죠. 궤장을 짓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전체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훈장이다. 이렇게 훈장보다도 더 센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석이 궤장을 하사받은 것은 반세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현종은 놀이패를 보내 연회를 베풀어 주었는데 고위 관료들도 모두 참석해 축하했다. 나라가 위급했을 때 몸과 명예를 아끼지 않은 이경석. 당대 이경석의 공식적인 평가는 3조의 충신이었다.
그러나 송시열을 비롯한 명분론자들에게 이경석은 결코 자랑스러운 인물이 아니었다. 송시열은 이경석의 행동을 수의강으로 비유했다. 그건 뭐냐면 송나 때 그 손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송휘종이 이제 오랑캐한테 항복할 때 따라갔는데 오랑캐한테 가서 아부를 해서 아주 말년에 영화롭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삼전도 비쓰고 그래서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비방하는 내용이 이제 그 속에 있는데 이경석은 단지 청에 아부한 소인배였다. 심지어 개도 그가 남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라 폄하했다. 송시열은 원래 이경석이 천구한 인물. 그런 그가 왜 이경석을 폄하했을까? 그 트레이드 마크가 그것이죠. 명분과 의리죠. 송시열이나 그 의리론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 상징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점점 현실 속에서 이렇게 묻혀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이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만 자기들이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국면이 오고, 그런 국면에서 송시열은 이경석을 공격하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송시열은 북벌을 주장하며 명분론을 내세운 노론 세력의 영수. 따라서 노론계 명분파들에게 이경석은 부정적인 인물로 낙인 찍혀갔다. 삼전도 비문으로 개인적 뱃속을 채운 소인배라는 것이었다. 이런 시류 속에서 이경석의 행적을 기록한 비문은 불에 태워졌고 신도비의 글자는 깎여 땅에 묻히게 된다. 결국은 이 주화론적 사고, 국가를 우위에 두는 사고, 현실의 모순을 새로운 대처 방안을 추구해서 찾아내려고 했던 그러한 정치인들이 수세에 몰렸다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특히 숙종대를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대다수의 관인 유자들이 다시 명분 의리론으로 무장을 하면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장시켜가는 이제 그런 투쟁이 이제 조선 후기 내내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 승자의 역사인식과 세계관만이 남아서 그 시대를 지배한 것처럼 인식하게 되니까 백헌 이경석의 어떤 그런 공적인 역할도 묻히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전도비도 같은 운명을 겪었다. 일제도 삼전도비를 이용했다. 한민족의 열등감을 심어주기 위해 쓰러진 삼전도비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병자호란이 370년을 맞은 올해 2월에도 삼전도비는 페인트로 훼손을 당했다. 치욕의 역사도 역사다. 삼전도비는 과연 수치스러운 기억으로만 머물러야 하는 것일까?